자, 이제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공천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논란 인사들을 정리하고 있는 민주당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봉주 의원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하고 서럽지만 저는 영원한 민주당원이다라고 했는데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만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해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지자들은 원래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하려고 했던 강서 지역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 제명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봉주 전 의원 회견 내용부터 한번 보실까요? 2년 전 이른바 미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2년 가까이 혹독한 재판을 거쳤고 완전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정봉주님 힘내세요. 정봉주 화이팅! 힘내십시오. 저는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당이 이후에 정치적 후속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지켜보면서 그거에 상응한 구체적 행동을 액션 플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관위 결정에 승복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양날의 칼입니다. 자, 차지원 교수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당히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례를 뭐라고 썼냐면요. 내가 왜 봉의주? 소위 말해 우리가 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잖아요. 봉의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왜 내가 봉이 돼야 되느냐 이런 요즘 얘기죠. 봉 좋은 건데. 그렇습니까? 예. 봉준호. 봉준호. 근데 예. 사실 지금 이 정봉주 의원 입장에 상당히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요. 본인이 사실은 그 2007년도 대선 과정에서 BBK 문제를 아주 앞장서서 이야기해서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1년 구속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상당히 공민권 제한을 당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당시 상당히 강력하게 투쟁했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사실 1호 사면을 받아서 뭔가 지금 참정권이 이제 풀리고 난 뒤에 이 뭔가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예상치 못하던 전혀 엉뚱한 사건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심에서 일단은 지금 무죄가 나왔다. 명예훼손 부분이죠. 예,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 지금 뭐 2심, 3심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당에 기여한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자신이 당연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비 후보로서의 족쇄 정도는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뭐 정봉주 전 의원이 상당히 조금 뭐 당의 결정을 보고 나름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아마 선당후 후사의 정신으로 결국은 당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지금 후속 조치를 보고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후속 조치를 기대하는 걸까요? 지금 아마 두 가지 정도 생각한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금태섭 의원을 뭐 제명해라, 탈락시켜라. 그러니까 공천 주지 마라.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가 왜 탈락했는지 설명을 해달라. 구체적으로 정무적 판단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서 얘기하지 말고 그럼 내가 왜 탈락됐는지 설명해달라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부분하고 금태섭 의원의 뭐 공천 주는 거하고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금태섭 의원은 나름대로 뭐 또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경선하는 부분 주자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의원 평가라든지 아니면 경선을 하게 되는 거라 만약에 이 후속 조치를 뭐 공천과 연결시키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억울하다는 것처럼 그 정서적인 게 뭔지 그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약간 부적절하다, 곤란하다, 뭐 정서상 이런 부분이라 둘 다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게 금태섭 의원을 공천을 하면 나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갈 거야. 공천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근데 탈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당도 굉장히 뭐 어렵다기보다는 사면하고 이러면서 복당도 지난번에 이제 미투 사건 벌어지면서 탈당했다가 이제 복당을 한 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어렵게 복당을 했는데 다시 탈당할까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이제 이게 사실 재판은 무고랑 명예훼손이랑 이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였는데 그게 무죄가 됐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사실 기본적인 전제 사실이 성추행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진술이 좀 오락가락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추행은 없던 걸로 보인다라는 평가는 했어요. 성추행의 유죄 무죄 받은 건 아니지만 판결 이후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2심, 3심에서도 바뀔 여지는 있지만 확정이 됐으면 아마 세게 말할 수 있을 텐데 1심 판결만 받은 거라서 좀 비확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추행 없었다라는 게 판결에서는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이 코너가 이제 속풀이, 그러니까 워딩을 놓고 이제 속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양날의 칼이라는 말을 딱 쓰는 거, 그러니까 최고 당이었대요. 양날의 칼을 여기 쓰면서 저는 이제 판넬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은 내가 못 받지만 가오는 있다. 제가 이제 영화 대사를 패러디한 건데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물론 일본 말입니다만은 영화 대사 패러디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당의 악재 제거 차원에서 내가 물러는 나지만 내가 이렇게 왜 물러나는지 내 스스로 납득이 안 된다. 그 말을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작업을 보면서 좀 자유한국당이 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악재가 될 만한 이른바 지뢰 제거들을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그래요. 예, 저는 김의겸 청와대 대통령의 입이었던 김의겸 전 대변인까지 유도를 불출마를 유도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어쨌든 쇄신과 어떤 이번 총선의 승리에 대한 의지는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아마 그런 기류 때문에 정봉주 의원도 본인이 자기 당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더 이상 자기가 나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애둘러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양날의 칼입니다 하는 말에 나에게도 가오는 있고 이거 한번 살려주는 거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민주당에서는 큰 반발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장성철 소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출마할 것 같아요.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그런 대승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정봉준 의원 같은 경우 우리 당시 문제가 됐던 거는 우리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추행을 했다라고 주장되어지는 그 호텔에 나는 간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계산한 영수증이 나와서 정봉주 의원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중도에. 그런 부분이 법원에서 나는 1심에서 명예훼손 무혐의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공천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국민에게 도리에 안 맞는 행위였다라고는 좀 보여지고요. 당의 결정을 그냥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이 거짓말했다기보다는 말을 바꿨죠. 처음에는 간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간 것 같다. 영수증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해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정봉주 의원 부분 짚어봤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인데요. 먼저 홍준표 전 대표 보겠습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해라. 나한테 지금 황교안 대표 백댄서라는 얘기냐.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호 공관위원장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향 지금 주장하는데 경상남도에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양산을 가면 어떻겠느냐. 양산을 어떤 곳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면서 김두관 의원이 지금 옮기기로 한 곳 아닙니까? 여기에서 내가 김두관 잡겠다라고 한 건데 글쎄요. 공천관리위원장 할 말 없다라고 하는 것 마음 바꿀 생각이 없다. 자, 이 카드까지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갈까요? 홍준표 전 대표 먼저 한번 볼까요? 녹취 들어봅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김태호 지사는 정치인으로 풀어온 노정이 다릅니다. 그게 따라서 우리가 예우와 그게 맞는 상응한 어떤 지역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애 있다. 예? 나 좋은 애 있어.
뭐 양산 출마하신다는 게 맞는 건가요? 뭐 당이 험지 하니까 예. 수도권에만 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경남에도 대표적인 험지가 3곳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노무현 대통령 사저 있는 김해을, 근로자 집단 지역인 창원 성산. 예. 그 세 군데가 우리가 안 되는 지역 아이가.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아무래도 뭐 김두관하고 붙는 것이 언론의 관심도가 더 많을 거 아이가. 예. 그래서 이제 양산으로 내가 가겠다. 네. 공간에서 논의해달라 그랬지.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또 할 말 없다라고. 무조건 서울 올라오라는 거 아니야. 그 왜 서울 올라오라는 이유가 뭐 백댄스하라는 거지 뭐. 예, 홍준표 전 대표, 우리 뉴스와이드의 김경중 PD가 직접 통화를 해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지금은 창녕에 있다고 하네요. 아까 제가 양산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입니다. 차정 교수. 네. 사실 양산을도 험지지요. 험지죠. 사실 예, 뭐 험지인데 지금 거기라도 예. 가겠다라고 하는데. 예. 일단 뭐 공관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험지를 수도권 쪽에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이 수도권 그러니까 험지에 단기 필마로 가기보다는 다른 중진들도 지금 뭐 서울을 비롯한 여러 그 지금 험지에다가 좀 대오를 갖춰서 간다고 한다면 파괴력이 커질 수 있다. 아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고향인 밀양 창녕을 고집하다가 이제는 양산을까지로 가겠다고 한 정도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뭐 우리 최수영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가오를 상당히 많이 이 지금 누구를 터리고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지금 무조건 서울 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이 결정 부분은 자기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누가 풀어야 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금 홍준표 대표가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한교안 당대표께서 직접 상고 처리하는 형식으로 직접 창녕을 찾아가셔가지고 예. 홍준표 대표와 속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뭐 양산을 비롯해서 경남 쪽 세 곳의 험지 부분에 대한 제거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대안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한교안 대표가 직접 와서 아마 좀 이야기를 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래야 본인의 가오도 살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가오라는 표현 쓰지 않기로 하십시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험지 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들어볼까요? 왜 꼭 홍준표 김표 씨에 한해서 험지 출마를 권하는 그 목적이 난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예. 이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하려면은 예. 무엇을 인적 쇄신을 할 것인가를 갖다 명확하게 긋고 나와야지. 그러면 홍준표나 이 김표 씨 같은 사람이 예. 오늘날 한국당이 저 모양이 되는 상황에 무슨 책임이 있느냐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기 싫다는 걸 갖다 자꾸 억지로 하라온다고 하겠어요? 예. 네. 예. 최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 전 대표죠. 뭐 충분히 저는 뭐 김종인 전 대표는 저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정치 언론으로서 이런 두 사람에게 좀 이른바 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게 정치가 또 가져야 할 덕목 아니냐 그런 그 취지 같은데 그런 거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당이 명쾌한 기준을 정하든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김영호 의장의 얘기는 그냥 할 말이 없다는 얘기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 같아요. 저는 예. 저 속내를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정치 원로의 품격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나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정말 양산을까지 간 건 양보를 한 거예요.
양보를 해서 이른바 절충 카드를 냈는데 결국 정치가 절충과 타협 이런 갈등 조정에서 접합점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이 이 지점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홍 전 대표도 수긍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얘기한 대로 저 세 지역은 정말 쉽지 않은 곳인데 거기서 내가 아주 센 김두관 지사와 한번 붙어보겠다? 그건 당으로서 고민해볼 만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그런데 네. 서울 출마가 왜 황교안 대표 백댄서가 되는 거죠? 이게 강북 벨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했으니까 그 옆 지역인 뭐 성북 지역에는 또 뭐 예를 들면 예. 김병준 위원장이 국민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으니까 김병준 위원장하고 또 그 옆은 뭐 동대문은 뭐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중진 지도자급 의원들을 통해서 벨트를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예.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서울에 동대문에 와서 하라는 건데 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에게는 거의 정치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출마 지역을 선택을 한다는 게. 김태호 지사나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배지를 달고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부산 경남 이 PK 지역을 자신의 근거지로 만들어가지고 대권에 도전해보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당신은 좀 희생을 해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계속 협박과 설득을 하는 거죠. 예. 결국에는요. 저는 공관위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잡을 것 같아요. 뭐 홍준표 대표나 우리 최수영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남의 험지, 뭐 창원이라든지 예. 양산을이라든지 예. 김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한번 교두보를 마련해 봐라. 이런 식의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저렇게 버티니까 되네. 뭐 또 이런 반발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최소한의 이제 고향에서 출마하는 거는 막잖아요. 그 거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창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국당은 쉬운 선거 지역입니다. 예. 하지만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말도 어느 정도 명분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형은택 부위원장.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만약에 한국당이 계속 서울로 오라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이제 다음에 뭐 대권 나가지 마라 이런 뜻으로 비칠 수 있어요. 마침 좋은 게 김두관 의원하고 공통점이 있죠. 두 분 다 경남지사를 지냈고요.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리고 두 분 다 어쨌든 경남을 기반으로 해서 차기를 꿈꿔볼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김두관 의원도 기다리겠다. 한번 붙자는 얘기거든요. 이미 어찌 보면 이게 싸움이라는 거는 이 종로 싸움도 그렇지만 종로 싸움도 사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붙자 이랬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한 달 동안 미적거리다가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여론의 지지를 뭐 빠졌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양산은 나가는 걸로 뭐 암묵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서울에 와서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굳이 누구랑 또 붙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남에서 싸움이 된다 그러면 한국당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양산 나가는 걸로 타협 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최수영 교수 어떻게 보면 이제 예. 백댄스 얘기하는 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이제 크게 한판 붙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붙는 조연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예. 지금 양산을에 김두관 의원 김포에서 잘하고 있는데 내려와서 경남 책임지라. 내가 한번 가서 붙어보겠다 그러면 또 다른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효과를 노린 거예요. 아까 예. 김경주 PD가 인터뷰하는 것 중에 예. 과정에서 그랬잖아요. 언론이 그런 부각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본인이 나도 전직 대선 주자인데 나도 언론의 주목도와 국민적 관심도를 가진 상황에서 가야지 내가 황교안 대표 옆지역구에 가서 바람몰이 하는데 일조하는 건 그건 나의 자존심과 명분을 너무 없애는 거 아니냐. 그래요. 이런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대승적으로 좀 고민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은 좀 비교적 조용하게 정리가 되는데 계속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직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여당, 야당의 차이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여당은 이렇게 속된 말로 주저앉히면 뭐 다른 자리도 좀 줄 수도 있고 그런 차원도 있을까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당은 아무래도 좀 기회가 좀 많은 것들이 이제 작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야당이 제가 보기에 여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너무 기득권으로 비추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 야당은 도전하고 그다음에 쟁취하는 것이 본연의 목표인데 약간 이런 것 여당스러워 보일 수가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은 총선에서 좀 약간 국민에게 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서에 좀 어긋나는
그런 표심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속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주저앉히고 무슨 자리 주고 이런 건 다 불법이죠, 장성철 소장?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공천에서 출마하려는 분들을 정리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공천 갈등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공천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 청와대 70여 명의 청와대 인사들과 현역 의원들과의 이제 경선을 붙일 거예요. 그때 어떠한 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은 상당히 심해질 것 같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금 외부에서 통합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대략 40-50명의 출마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현역 의원들하고 어떻게 이거 정리를 할 것인지 앞으로 공천 싸움 볼만할 겁니다. 예.